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이번 주 초반만 해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가득했었던 우리 시장인데요. 오늘 우리 지수의 흐름은 다소 부진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000명을 다시 돌파했고요. 기관들의 매도세로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이 부진한데요. 장 시작 때 강한 상승 출발을 보여줬었던 양시장, 오전장의 하락 움직임이 보이면서 저점을 찍었고요. 지금은 반등하는 흐름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5G, 그리고 진단키트주들 등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매번 좀 어려운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하루하루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안전하신지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시크릿코드 대공개 오프라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12월 4일에 일산으로 이지환, 박원재 전문위원님이 찾아갑니다. 저희 서울경제TV가 준비한 또 2022년 업종 바이블 그리고 시크릿 종목도 공개가 되는데요. 이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강연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로 간편하게 또 입장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샵 0082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향으로 참석하셔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과 서울경제TV 특징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장중에 1.682%까지 상승하면서 상승세에 이어나갔는데요. 그에 따른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주들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반등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후 들어서 힘이 점차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47%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현재 하락하는 업종수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2,983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대부분의 낙폭을 또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08%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보권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1,012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5,57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557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도 2,749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매수폭도 키워나가지고 있고요. 160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현재 25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명대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위중증 환자 규모 역시나 역대 최고치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들이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취약층 중심으로 확산세로 인해서 병상 대기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지속 여부까지도 현재 다시 한번 논의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즌 13%대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6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인바이오젠 현재 11%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젠텍도 현재 7.55% 오른 14,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관련주들이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신규 골프 유저가 증가하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었죠. 전일에는 골프 ETF 상장 소식에 관련주들 끔틀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ETF 오늘 상장 첫날 상승 출발은 했지만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밖에 관련주들도 오늘은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골프존 오늘 장중에 하락 VI 걸리기도 했죠. 현재 8%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골프존 유딘홀딩스도 현재 7%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카스텔바작도 현재 4% 밀려난 1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에 세워지는 신규 라인에 약 20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미국 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장 초반 강세 보이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신풍제약 오늘 급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는 나왔지만 현재 주가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카 골드만삭스 호평이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주고 있고요. 애니플러스는 본업 호조와 또 NFT, 메타버스 기대감까지 현재 가져가면서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HK이노에는 머크가 유럽에 사용 승인 신청을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신풍제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이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 동안 의약품 원료 회사와 허위로 거래를 하고 또 원료 단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서 25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급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20%가량 밀려난 3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FN센터가 있습니다. 호재성 이슈가 나왔습니다. 라인과 함께 NFT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24%가 넘는 상승세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요. 여전히 5%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9,140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솔리드가 있습니다. 오늘 5G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오랜 시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섹터인데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이 5G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리드는 5G 장비 관련주인데요. 현재 7.88% 오른 7,2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장 상황이긴 하지만 또 종목별로 금융업이나 5G 관련주들은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성향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장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외국인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선 매수세를,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오전엔 매도세였지만 이제 12시를 기점으로 매수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위메이드,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LG이노텍, PI첨단소재, 카카오페이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다날, 시젠, 파트론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별 순환매라고 봐야 될지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지수 정체 속 5G 관련주 강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앞서도 5G 관련주 일부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이 미국 증시의 혼조세 마감 영향,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향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 상승을 좀 제약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거기에 이제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사상 처음으로 4,000명을 넘은 점 등도 이제 투자 심리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오후 들어서는 외국인이 좀 다시 한번 양시장에서 매수세를 좀 유입시키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양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 시장의 탄력은 그리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종목별 그리고 또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간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던 이 5G 관련들의 강세가 다시금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가 매수 매력이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다시금 조금씩 반등하고 있었다라는 점, 또 특히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내년 2분기에 이런 관련주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의견이 좀 힘을 받으면서 오늘 5G 관련주 전반적으로 강세가 좀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연한 강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오전 대비 오후 들어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는 점은 그만큼 반등 이후 좀 추가 상승에 대한 힘이 아직은 좀 모자르다라는 점을 좀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5G 관련주들 좀 반등을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이번 주 들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는 계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섹터다라고 인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5G 관련주들에 대한 포인트, 아무래도 미국을 시작으로 국내와 일본, 유럽 등의 이 5G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국내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 이 농어촌 5G 공동망 시범 상용화와 관련해서 이동통신 3사 CEO들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 또 이를 통해서 그간 부진했던 이 통신 3사의 5G 투자 활성화라든가 그리고 28GHz 대역에 대한 투자 장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또 거기에 알려진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이 미국 출장 중 이 버라이즌 CEO와 차세대 이동통신 협력 방안 논의가 있었다라는 점도 좀 투자 심리를 계속 자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직은 뭐 스토리라든가 지금 모멘텀적인 논리긴 하지만 이 메타버스라든가 블록체인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이 통신 인프라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러한 핵심 인프라 가운데 이 5G라는 모멘텀도 당연히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등도 이 관련주 강세에 좀 힘을 보탰던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RFHIC, 솔리드, HFR, KMW 등 전반적인 주요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HFR 같은 경우에는 미국 회사와 1,500억 원 규모의 이 5G 프론트홀 공급 공시를 하면서 강세를 견인했던 모습이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기 때문에 오늘 5G 관련주들의 강세 단기 급등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반등이 이어질지 여부를 시장 흐름과 비교해 보시면서 향후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산업과 5G가 지금 엮이면서 급등 양상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은 오후장 들어서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단기적인 급등을 노려보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볼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기술주들의 하락이 눈에 띄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증시의 기술주 하락에 따라서 전망들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전일자 다우는 상승인데 나스닥하고 S&P 500은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스닥이 하락을 한 이유,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 상승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성장 기술주한테는 일단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어저께 이제 금리가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투자 심리적으로 조금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 실적보다는 인플레이션과 같이 시장 전반적인 사항에 관심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재신임한 이후에 이제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방어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2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미국의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게 또 반도체 쪽에 호재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관련주들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공장을 신설을 발표를 했죠. 투자 규모는 총 170억 달러, 그리고 완공 시점은 2024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이렇게 공장을 지으면서 아마 파운드리 시장은 관련된 이제 경쟁은 조금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 지금 짓는 공장 자체가 초미세 공정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TSMC와 본격적인 경쟁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이렇게 파운드리 공장을 비롯한 이제 대규모 투자는 국내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도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비 투자 과정에 다양한 장비, 부품 업체들이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향후 공장이 운영이 될 시에는 다양한 소모품 수요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 기업에 대한 선별화 작업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어지는 게 2024년까지입니다. 그러려면 아마 내년에는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기반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2023년 정도 돼야 반도체 관련된 장비가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24년이 돼야 관련된 소모품에 대한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수혜 측면은 확실하지만 시간적인 투자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유가 때문에 또 논란이 많았었죠. 백악관이 지금 전략 비축유 방출을 확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한국과 중국, 일본도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정 배경도 궁금하고요. 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결정한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6.2%를 기록을 했고요. 91년 이후에 이제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전달 대비 4.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현재 에너지 관련 부분, 특히 유가 상승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원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 오펙 플러스의 원유 증산을 요구를 했고요. 또 미국 내에 석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도 지시하는 등 다양한 안정 대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가 자체는 그렇게 안정화를 못 찾고 있는 게 이제 현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이제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전략 비축률을 이제 시장에 방출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전날 이제 방출하겠다고 했었던 양은 5천만 배럴입니다. 글로벌 원유 수요량 자체가 1일에 한 9천만 배럴의 한 정도 되니까 그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는 건 아닙니다. 이 두 단계에 걸쳐서 일정 기간 동안 방출될 예정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1,800만 배럴은 미국 의회에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라라는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풀 수 있는 양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3,200만 배럴은 아마 서너 달 동안 아마 차츰 시장에 방출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미국 전략 비축률을 이제 방출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인도 등의 전략 비축률을 같이 방출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한 약 350만 배럴 정도 아마 방출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비축률 한 4%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인도도 500만 배럴, 그다음에 일본도 450만 배럴 정도 방출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국이 나서고 있는데 사실 어제 이 결정이 발표가 된 이후에 에너지주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잡히고 있질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가 전망,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전일 이제 WTI 같은 경우는 2.3% 올랐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3.4%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현재 지금 미국하고 오펙 플러스와의 이제 힘겨루기가 계속 좀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략 비축률을 방출한다라고 하면 원유의 증산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미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논쟁은 좀 더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오펙 플러스가 12월 초에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과연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가 향후에 그 원유 안정 여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유 수요는 이제 겨울이 가장 성수기입니다. 이유는 이제 국방부가 이제 난방 수요를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크게 하락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원유에 의한 그 인플레이션 지속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최근에 원유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공급망 혼란 부분도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는 그런 소식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는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파월 연준 의장 연임이 결정이 됐는데요. 시장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금리가 상승하고 또 주식시장도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 다소 좀 부진한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재료는 사실 파월 의장의 연임이 시장에 안정을 주고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이렇게 그동안에 생각이 되어왔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내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시장이 금리 인상하고 연결돼서 긴축하고 연결돼가지고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 반응에 따라서 재료를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월 의장 연임된 그 당일날 그 뉴스에서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스 말고 뭐 예를 들어 이제 블룸버그 같은 그런 통신사들이 내보내는 그 뉴스에서는 이 연휴를 앞둔 그러니까 이번에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둔 불확실성 하나를 제거해주는 호재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 또 파월 의장이 앞으로 긴축을 하게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해석이 되면서 그쪽으로 또 악재성 재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좀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장이 그동안에 좀 생각했었던 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 이유를 다른 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나타나는 모습이 금리 상승에 상대적으로 강한 다우 시장은 상승을 하고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는데 나머지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하락세 바로 보이고 근데 사실 이것도 이틀 내린 겁니다. 어제 그제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금리 쪽에 금리가 안정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 좀 올라가다가 계속 빠져가지고 이제는 11월 초부터 나타났었던 상승을 다 반납을 해버렸죠. 한마디로 금리가 안정된 것에 수혜를 입는 그런 쪽이 조정을 받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강한 다우지 같은 모습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오는 그 국채 수익률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9월, 10월에 나타났었던 반전 포인트를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냐면은 4월에 나타났었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지금 푸른색 타원으로 표시한 구간이 있잖아요. 그쪽이 그 전 저점 수익률을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줬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뭐 다우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 이런 것이 아까 그리고 러셀 2000이 뭐 약했다 뭐 이런 모습이 저는 푸른색 타원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한 단계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 모습에서 나타났는데 지금 이번 주에 그 10월에 나타났었던 그 저점을 9, 10월에 나타났었던 저점을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9, 10월에 나타났었던 흐름하고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다 같이 시장이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금리 인상 자체가 유동성 위축으로만 해석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우 시장 올라가면 안 되죠. 근데 다우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 금리 흐름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금리에 따라서 호재가 되는 업종과 악재가 되는 업종이 선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 지난 흐름하고 순환 흐름에 다시 재현이 되고 있고 만약에 다 반영이 된 다음이라고 한다면 10월 후반부터 나타났었던 모습이 다시 나타나면서 시장 다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스닥 중심의 IT 업종 강세 나타날 수 있다.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코스피 IT 업종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것이죠. 이번 주에 나타났었던 삼성전자 강세 이번 주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10월 후반부부터 우리나라도 IT 업종이 좀 강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저러한 미국 시장 내에서 금리에 따라서 수혜를 있느냐 안 있느냐 하는 그런 업종 간의 상대적인 움직임하고 더불어서 또 선진 시장하고 이머징 마켓 간의 또 순환 흐름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반복되어 왔었고 또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정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이 조정 마무리된 이후가 오히려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 연임 입건하고 뭐 유가 흐름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을 자극이 돼서 뭐 또 시장이 내린다. 이렇게 재료를 굳이 연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 주 초에 5년물, 2년물, 7년물 미국 국채 발행 일정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7년물 화요일 날 어제 밤에 발행이 됐는데 이 7년물이 꼭 주기적으로 사고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하고 그제 미국 시장 좀 흔들린 모습들은 이러한 국채 발행 일정하고 공교롭게도 또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재료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 별로 없는데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이러한 유동성 흐름의 반작용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주기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었고 10년물, 30년물 다 발행이 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찰나에 단기물 국채 발행이 되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그 말씀 드렸었죠. 그것이 재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나타나는 조정 너무 좀 무겁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고 조정이 지나간 이유를 좀 기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은데요.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상승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 네, 제가 예전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미국 거 보면은 최소한 뭐 2-3번의 금리 인상이 지금 이미 반영이 된 것이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금리 수준이 팬데믹 이전으로 이미 돌아간 상태고 그때의 금리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뭐 최소한 3번 이상의 금리가 인상이 돼도 시장은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런 상대적인 비교 말고 우리가 페드워치 툴 해가지고 우리 금리 확률을 CME에서 선물로 표시하는 그 그래프 있죠. 이거 제가 아마도 이 팬데믹 이전에 좀 보다가 그 이후로는 거의 1년 넘게 1년이 뭡니까? 거의 1년 한 반 넘게 이 표를 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그 표를 6월 거하고
12월 거 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페드가 6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물로 표시한 것이고 그것을 오늘 두 번째 표를 보시면은 표에서 가장 높은 이 확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25에서 50bp 구간이죠. 여기가 확률이 46.2%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내년 6월에 금리 인상 한 번이 나타날 확률이 46%. 그리고 50에서 75 이쪽이 23.7%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강 이렇게 놓고 봤을 때면은 금리 인상 압박이 그렇게 내년 6월까지는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적은 확률이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1년 뒤로 가보죠. 1년 앞으로요. 그러면 내년도 12월 FOMC 회의 금리 인상 가능성 한번 보시면 이 세 번째 표입니다. 오늘 거기 보면은 약간 좀 이게 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키가 큰 데가 75에서 100bp죠. 지금부터 3번 금리 인상이 되는 건데 만약에 6월에 한 번 인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2월까지 그 사이에서 2번의 인상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점차 속도가 좀 빨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설사 저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 시장에 오히려 맞춰지는 정도밖에 안 되고 오히려 저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시장은 오히려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시장에 이미 금리 인상 반영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2월 FOMC 회의가 이제 21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점도표 때 금리 인상 한 번 인상하는 사람들이 5명이 이미 찍혀져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CME 패드워치 툴에 나타나 있는 12월 저금리 3번 정도까지 나타나는 그 모습이 되려면은 이번에 FOMC 회의 때 점도표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지금 저런 CME 패드워치 툴에서 저런 모습이 계속 시장에서 공유되면서 정보가 공유된다라고 한다면 21일 남은 12월 FOMC 회의 때 설사 많이 좀 매파적인 의견이 나와도 별로 그렇게 큰 충격 시장 없을 것이다. 이미 반영된 재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연임됐는데 매파로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받는다. 이 역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 이미 반영 중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 대답이 아까 첫 번째 질문 대답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속도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급격하게 빨리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거니까요. 지금의 조정이 금리 인상 때문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지켜보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의 지금 기간도 그랬었잖아요. 금리 인상으로 가는 결정의 단계다. 이렇게 바라보고 시장을 천천히 대응하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에 나타났었던 그 모습하고요.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정책이 변화되는 때마다 나타났었던 그 흐름하고 아주 비슷한 흐름이 9월부터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니라 이 금리 변화에 따라서 이머징 마켓에서 상대적인 투자 매릿이 살아날 수 있는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채권 지수에 따라서 이머징 마켓 투자 매릿이 살아날 수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저렇게 금리가 조금씩 인상이 되면서 너무 급하지 않게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이머징 마켓에서 상대적 투자 매릿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을 금리 인상을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나타나는 시장하고 업종하고 종목 간의 순환매 그리고 이머징 마켓하고 선진 시장하고의 또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점에서 시장을 우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분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의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 있는데요. 자, 내일의 붐 정말 상승률 좋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로 3연상까지 잡아낸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상승률이 좋게 나와서 방송 같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민경철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뒷걸음치다가 얼떨결에 이제 상한가를 또 잡아낸 이제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겸손하게 이렇게 또 인사를 해주셨는데 사실 한 종목 가지고 이렇게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일의 붐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도 강력하게 하시면서 수익도 잘 챙기셨을 거고요. 또 다른 종목들도 포트에 담으셨다면 정말 기쁘게 이 시간 시청하면서 즐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운영 원칙이 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종목들은 어떤 게 담겨 있는지 오늘의 종목은 어떤 건지 힌트까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매일 한 종목씩 포트에 편입시키고요. 종목은 최대 5개까지 편입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손절가 이탈 시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 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상승률 한번 확인해 보시죠. AT세미콘이 2.31%, 우리조명이 2.74%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늘어나면서 음압병실 관련주들도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NVHA 코리아가 1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TBC가 1.69%의 상승률, 지난주 종목들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죠. 이번 주에 편입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트 0.58%인데요. 계속해서 홀딩하라는 의견 주실 것 같고요. 코콤이 어제 편입이 됐습니다. 어제 편입이 돼서 오늘 하루 만에 7.97%의 상승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종목 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붐 종목 힌트는요. 시총 약 2,800억대 무선 통신기기 제조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터치 모듈, 플라스틱 필름 관련주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유추하실 수 있으실까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과 노란통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힌트까지 알아봤고요. 일단은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두 가지를 어필을 해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밖에 안 하나요? 아니, 더 많죠. 더 네. 많지만 크게는 두 가지인데 네네. 일단 램테크놀로지. 네. 뭐 얼떨결에 뒷걸음치다가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래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3연상입니다. 사실 네. 이제 월요일에 상한가 잡았고요. 네. 화요일에 장중 상한가를 잡았는데 네. 상한가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음.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장중 상한가에서 주가가 어제 마이너스 40% 이상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11,000원에서 다시 주가가 7,000원까지 빠진 상황에서 저는 익절선 대응을 전부 다 1,500원, 11,000원, 10,000원 이탈할 때 뭐 전량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사인까지 다 남겨드렸는데 자, 오늘도 좀 뭐 뒷걸음 쳤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얼떨결에 월요일도 상한가, 화요일도 상한가, 오늘도 수요일에 또 상한가를 네. 한 종목으로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또 네. 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이런 노래가 있죠. 이제 상상이 상상을 더해서 아, 네. 이제 상한가에다가 네. 이제 내일도 상한가를 치면은 또 상상을 더하는 우리 이런 노래가 있는데 하여튼 이제 네. 주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상한가에 또 상한가에 상한가를 더해서 내일도 일단은 저희는 뭐 이미 70% 이상의 상승 파동을 노려보면서 네. 우리는 대시세 상승 초입을 공략을 했습니다. 자, 우리 내일의 붐 다이너마이트 수익 터트려드릴 그 매스터점이라고 제가 저격을 해드린 구간은 바로 11월 1주차 수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바닥에서 정정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바닥에서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낼 때 이 종목 경기도 용인에 위치해 있는데 하이닉스 용인에다가 K 반도체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반도체 공장을 대규모로 증설하게 된다. 공단이 들어서게 된다. 시간은 램테크놀로지의 편이다. 왜냐하면 램테크놀로지는 불화수소를 우리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네. 본사도 용인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공장도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앞으로 향후 3년, 4년 이내에 공장이 완공이 되면 생산 캐파가 늘어나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량의 증가는 곧 램테크놀로지의
제가 실적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네. 자, 반도체 소재 관련주로 우리는 자, 11월 초에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자, 일단은 똑같은 종목을 거래한다 하더라도 자, 바닥에서 공략을 하시거나 대시세 초입에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혹여나 어제 상한가 기록한 이연상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잘못 진행하고 대응을 못하셨던 분들은 자, 하루 만에 마이너스 40%가 넘는 하락 변동폭을 좀 견디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 우리는 대시세 상승 초입에서 공략을 했고 안전하게 상대적으로 우리 가격 조정은 있었습니다. 자,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대시세 상승의 초입에서 공략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해드린 손절가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고 계획대로 예상대로 주가가 잘 흘러가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과 행복을 그리고 저에게도 뒷걸음치다가 이번 주만 상한가를 3번 안겨주게 된 네. 종목이 좀 되어버린 네. 좀 기특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뿐만 아니라 제가 또 오늘 대시세 초입은 아니지만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을 또 준비했으니까요. 네. 우리 내일의 분 코너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본 종목 매매 전략까지 좀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에서 또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코콤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네네네. 바로 편입이 됐잖아요. 오늘 하루 만에 8%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와, 역시 내일의 붐이다. 내일 붐이 터지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코콤이 네. 램 테크놀로지를 본받아서 네.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자, 이게 안 가서 좀 아쉽습니다. 욕심이 점점 네, 커지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상한가는 못 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루 만에 6%, 7%에 가까운 상승 파동을 노려봤다라는 거는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종목의 힌트 저는 자, 과거의 시세를 우리 반납한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대시세 상승의 초입이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자,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의 최고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 시세 반납한 저점과의 이중 바닥에서 우리 조정 구간에 볼 수 없었던 거래대금이 어제 터졌다라는 것은 이제 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자, 어제 이 종목을 제가 문어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정책주로 엮이고요. IoT, 스마트 시티, 수술실, 우리 CCTV 설치 의무화 관련된 차기 대권 후보의 그런 정책주로 3가지 이슈 중에서 아무거나 부각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수익과 행복을 챙겨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어제 저격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루 만에 6%의 상승 파동을 노려봤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리뷰는 또 여기까지 들어보고 정말 오늘 아쉽습니다. 종목 네. 소개로 넘어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힌트가 2,800억대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체고요. 또 터치 모듈 플라스틱 필름 관련주. 이게 어떤 종목인지 사실 힌트만 들었을 땐 역시나 또 감이 오지가 않는데 힌트만 들었을 때는 네. 진짜 이거는 찾기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렵죠. 너무 많기 때문에 자, 무선 통신 장비 만드는 코스닥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게요. 엄청 많겠죠. 엄청 많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힌트만 보고서는 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맞추시기 좀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힌트 몇 가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세요. 남겨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종목이 오늘 대시세 상승 초입에 위치한 종목은 아닙니다. 우리 바닥 과매도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네. 그만큼 박앤세일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좀 위치를 해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시총은 2,800억 정도가 되는 터치 모듈, 스마트폰용 터치 모듈 그리고 자, 플라스틱 필름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은 본 종목의 본 사업은 이렇고요. 앞으로의 신사업 혹은 테마로 부각되는 이슈는 다음 힌트에 있으니까 다음 힌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자, 공간 살균 정화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독점적으로 위탁 생산하고 있는 우리 클린 에이스 공간 살균 정화 기기가 미국 FDA 2등급 이제 의료기기 승인을 10월 달에 받았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는데 막상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확진자가 너무나도 급속도로 증가를 해서 맞아요. 이거를 다시 유럽에서는 봉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우리 수능이 끝나면 네. 신규 확진자가 제가 연말까지 좀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감히 예상을 해드린 바 조심스럽게 있습니다. 얘기를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 작년에도 수능 이후에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연말
연말에 우리 또 신규 확진자가 좀 계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급속도로 증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올해도 제가 연말까지 신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미래에서 오진 않았지만 예상을 해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종목이 과거 이제 공간 살균 정화 관련주로 이슈를 붙인 이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 코로나 관련된 바이러스 이런 멸균과 관련된 공간 살균 정화기기 관련주로 부각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네. 자, 그리고 혈장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과거에 좀 대시세를 분출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지금 뭐 먹는 경구용 치료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효과가 뛰어난 치료제 중에 하나가 우리 혈장 치료제입니다. 혈장 치료제는 이미 우리 코로나를 이겨낸 사람들의 피에서 혈장을 뽑아내가지고 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뭐 생산 캐파가 좀 모자랄 뿐이지 효과는 좀 좋다라고 검증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 S맥이 우리 혈장 치료제 관련된 이슈와 테마로 좀 종목을 말해버렸네요. 부각이 된 과거력이 네.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네. 자 마지막 힌트 보겠습니다. 자, 본 기업이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상장사 바른전자의 최대 주주로 좀 등재된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장업체 드림 오토모티브라는 우리 법인을 지분 취득하면서 지분 100%를 취득했다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자, 기존에는 스마트폰 터치 모듈과 그리고 플라스틱 필름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올해 하반기 새롭게 만들어진 이슈들이 첫 번째 반도체 후공정, 두 번째 전장, 세 번째 우리 공간 살균 정화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장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사실 이 종목도 이제 문어발 전략으로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도중에 잠깐 이렇게 종목이 언급이 될 뻔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종목을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S맥입니다. 코드 번호는 097780이고요. 자, S맥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S맥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셨던 분들은 또 납득이 가실 것 같아요. 가격 전략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먼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 종목은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제 막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든 구간이 저는 이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낸 이 가격대의 시가가 960원, 950원이고요. 자, 고가가 1,2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단기간에 2,000원까지 저가 700원 대비 3배 정도의 시세가 분출된 과거력이 있고요. 자, 그 이후에 또다시 2,500원까지 좀 시세가 분출된 과거력이 있는데 자, 과거에 뜨거웠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현재 우리 과매도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가 999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은하철도 999인가 싶은데 1,000원 밑으로 우리 950원에서 1,000원 구간에는 우리 비중 5% 종가 베팅 유효하고요. 자, 900원을 이탈하지 않을 시 본 종목의 제가 생각하는 1차 목표가는 노랑톡에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참고해서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본 종목의 고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점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우하향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우하향 추세 하단 구간에서는 반복적으로 주가가 반등하고 또 반등하고 또 여기서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과매도 구간에서 들고 오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좀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네. 자, 이 종목이 여러 가지 기업들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노나라는 기업의 지분 26%를 보유하고 있고요. NSM이라는 우리 기업의 경영 참여 목적으로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상장사 중에서는 금호 HT의 지분 24%, 화일약품의 지분 25%, 그리고 바른전자의 지분을 약 3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호 HT나 이제 화일약품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 종목이니까 일단 그 종목은 차트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주목하셔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바른전자라는 네. 거래 정지 중인 종목에 우리가 S맥이 최대 주주로 좀 등재가 됐습니다. 자, S맥 최대 주주로 등재가 돼 있고 지분 약 38%를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바른전자가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 이 개선 기간에 대한 부분이 내년 2월 5일에 개선 기간이 좀 끝나게 됩니다. 자, 내년 2월 5일에 우리 상장 폐지, 우리 위기에 처해 있었던 바른전자가 되살아난다면 이 상장 유지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단기간에 좀 크게 튀어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 내년 3월달, 4월달 정도의 심의를 통해서 바른전자가 상장 유지로 결정되면은
올해 하반기에 우리 S맥이 바른전자의 최대 주주로 좀 등재가 됐기 때문에 바른전자의 주가 급등시 그 수혜주로 최대 주주인 S맥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초까지 우리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인 바른전자가 살아나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 관심 있게 이슈 네. 포인트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거래 정지 중인 종목을 최대 주주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네. 거래가 재개를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좀 표출이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S맥이라는 기업이 과거에서부터 망해가는 기업들을 인수해서 이거를 되살리면서 굉장히 큰 이문을 챙긴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900원 손절 잡고 바닥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의 붐 종목 S맥은 목표가 저희 목표가 말고 매수가를 1,000원으로 잡아서 포트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종목별 분석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무료 온라인 방송도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 모든 것 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이어서 또 하나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또 민경철 위원님이 시크릿 코드 강연에 12월 18일에 일산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전화로도 이런 바이블과 함께 종목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시크릿 강연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가 준비한 2022년 업종 바이블 그리고 시크릿 종목 공개가 되는데요. 전화로 참여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